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혜영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역사 수업 시간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주제는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정비 부분이고요. 교과서는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교과서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통치체제의 정비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통치체제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그 통치체제 안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고려시대와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 지방제도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저의 질문은요. 조선이 고려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였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서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교과서 보시죠. 조선시대는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중앙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조선은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비해 나갔는데요. 국정 운영은 재상들의 합의 기구인 의정부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육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시대는 중서문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육부 체제였지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의정부와 육조 체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이러한 의정부, 육조의 고위 관료들과 국왕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통치 기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는 고려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3사. 3사가 중요합니다. 3사는 세 개의 관청을 묶어서 3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려시대의 대간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좋은 제도가 계승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씩 볼게요. 3사. 사헌부는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어사대가 했던 것과 비슷하죠. 사간원은 국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간쟁하고 간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문관은요, 학술과 경연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3개의 관청을 묶어서 3사라고 했고요. 고려시대 대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격도 언론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3사의 언론 활동은 국왕이나 고위 관리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간쟁, 봉박, 서경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그리고 국가 안에서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이런 제도들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들로 존재했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처럼 조선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통치 체제의 모습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방제도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지방의 세력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죠.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 중에서도 조선이 가장 체계화된 지방행정제도를 운영하거든요. 그 특징들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벌써 고려와의 차이점 느껴지시죠? 고려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이원화돼서 나누어서 통치했던 것과 달리 조선은 하나로 일원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체제, 일반 행정구역, 도체제 밑에 부모 군현을 두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는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죠.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주변 군현에 통합되어서 없어졌다. 일원화되었다. 요 특징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도에 파견된 사람들은 안찰사 아니고 관찰사죠. 관찰사가 행정을 총괄하면서 관할 지역들의 수령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리고 도 아래에 모든 군현에 누가 파견? 수령 파견. 자, 모든 군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고려시대 때는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존재했는데 조선시대는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된다. 수령은 어떤 일을 했다?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각 지역에서 행사하였다. 그 내용이 왼쪽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령의 7사라 그래서 수령이 7가지 역할을 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사와 양잠을 발전시키는 일, 학교를 일으키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을 방지하는 일, 군정을 정비하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 여러분 요 7가지 일에서 행정적인 부분, 사법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특징 모두 찾으셨나요? 그래서 군현에서는 수령이 왕처럼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었고 그 수령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관찰사의 역할이었다. 그러면 수령은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수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죠? 그렇습니다. 향리입니다. 향리.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 지위가 고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그냥 구급 공무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각 군현에 그러나 파견되었던 그 수령과 달리 지방에서 계속 대대로 양반의 가문들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족이라고 합니다. 각 군현에 지방 사족들도 같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족들이 그 수령이 파견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정책들이 좀 달라지고 하는 것들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양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향촌의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지방에 중앙의 권력인 수령 말고도 사족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족들이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치기구로서 무엇을 설치했다? 유향소를 설치했다. 그렇죠. 유향소는 사족들의 여론을 모아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요. 향리의 비리들을 감시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유향소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지방 통치의 효율성을 높여요. 그렇죠. 중앙의 권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안에서도 자치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권한을 조금 부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의 두 번째 질문 해결되셨을까요?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을 모두 찾아보세요. 설명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려시대 때와 달리 조선은 어떻게 관리들을 선발했는지 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발했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은 과거, 천거, 음서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선발했다. 과거부터 볼게요. 과거의 과목 보시죠. 문과, 묵과, 잡과. 고려시대랑 비교해 보시겠어요? 고려시대 때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문과, 묵과, 잡과가 시행되었다. 뭐가 들어갔다? 묵과가 들어오고 승과가 없어졌다. 이런 특징 찾아내셔야 됩니다. 고려와 달리 묵과가 제도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좀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3년마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가 실시되었지만 수시로 특별 시험들이 자주 치러졌고요. 과거 응시 자격은 천인을 빼고는 노비, 천민을 빼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사실은 과거를 준비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응시자 대부분들은 양반층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고 농민들이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도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응시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천거와 음서 보겠습니다. 천거는 추천이에요. 추천. 고위 관리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추천해서 높은 등급으로 올려주는 거, 다른 부서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천거 되겠고요. 음서, 우리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한테 그 자격을 주었다면 조선시대는 2품 이상의 관리에게 자격을 줍니다. 음서 출신은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위 관리로 승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꼭 음서로 관리가 되어도 과거에 응시하는 풍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이 고려에 비해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였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피제와 같은 인사관리 제도도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들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중앙 통치체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리, 그리고 지방제도에서 조선시대만의 특징 찾기, 세 번째로는 조선이 고려에 비해서 관리 등용 제도에서 조금 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는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구글 클래스룸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